사람은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도 땅에서 살다 땅에서 가고, 구름은 아무리 낮은 구름이라도 하늘에서 살다 하늘에서 간다. 이생진 시인의 흰 구름의 마음이라는 시의 앞구절을 읽어봤습니다. 하늘의 구름이 아주 멋진 가을의 오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람도 흰 구름처럼 맑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물이 맑으면 달이 와서 쉬고, 나무를 심으면 새가 날아와 둥지를 트는 것처럼 하늘이 맑으니 구름이 멋진 그림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은 창조주이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죠. 그 하늘과 땅, 그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좋은 그림을 그려가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로 예수님과 수다 떨기 JS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저는 천주교 대전교구 김용태 마테오 신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페인에서 온 에스텔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첫 코너 테스 가라사대 기대해 주시고요. 이야기로 끓이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먹방. 사계절이 있는 우리나라는 기온이 떨어지는 때가 되면 계절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이웃을 생각하곤 하는데요. 함께라면에서 만날 이분은 365일 돌봄이 필요한 분들, 노숙인들을 늘 생각하고 방법을 찾는 분이십니다. 천주교 대전교구 성 빈첸시오와 바오로의 정기호 요셉 회장님을 초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외국인인 제가 바라본 한국의 모습, 에스텔의 시선에서 준비했고요. 서로를 아낌없이 칭찬하는 시간, 샬비된 사연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보내주신 소소한 질문들 받아보는 시간, 소소한 Q&A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송 중에 문자 보내주실 곳 휴대전화 샵 1063, 샵 1063입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문자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해서 대전가톨릭농민회에서 상품권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자 주세요. 샵 1063입니다. 테스 가라사대.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의 단편소설 제목입니다. 해가 떠 있는 동안 걸어다닌 만큼의 땅을 모두 주겠다는 어느 대지주의 말에 조금이라도 더 많은 땅을 차지하려고 무리하게 달리다가 결국 지쳐 쓰러져 죽어버린 어느 농부의 이야기입니다. 그 농부가 죽은 다음 차지한 땅은 고작 반평 정도의 무덤이었죠. 톨스토이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과연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땅에 대한 애착이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이겠지만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의 경우는 그야말로 타의 추종을 불허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땅값을 모두 합치면 미국을 사고도 남을 거라는 웃지 못할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천정부지로 치솟아 있는 대한민국의 땅값은 땅에 대한 한국인의 애착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케 합니다. 그런데 땅에 대한 애착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땅을 소중히 여기고 가꾸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땅에 대한 애착은 이 땅을 생명의 터전이요 삶의 보금자리가 아닌 그저 시장에서 사고 파는 물건 정도로 전락시켜버렸고, 그 결과 돈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터전, 삶의 보금자리에서 쫓겨나게 되었지요. 하느님은 우리 모두에게 후손 대대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소중한 땅을 주셨습니다. 그 누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야말로 지구는 우리 공동의 집이요 공동의 땅입니다. 이스라엘의 희년법 안에 사람들이 빼앗겼던 땅을 50년마다 다시금 되찾게 하는 규정이 들어있는 것도 그와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이 질문에 30평, 50평 혹은 100평 이런 식의 대답은 적절치 않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단 한 사람도 제외되지 않고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갈 수 있을 만큼의 땅, 이것이 정답일 것입니다. 하느님은 그만큼의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나 한 사람, 내 한 가족만을 위한 땅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기울여 가야 할
참된 노력일 것입니다. 네, 우리 건동의 집. 네. 우리 송 교사님은 땅 좀 갖고 있으세요? 저 최근에 부모님의 유산? 부모님의 그 준비하고 있어서 나한테 보냈어요. 오. 제가 얼마나 갖고 있는지 봤어요. 엄마는 되게 지혜로운 방법 쓰셨는데 네. 우리는 네 명인데 오빠, 언니, 저 막내인데 돌아가시기 전에 갖고 있는 거는 다 나눠서 자녀들한테 보여주고 예. 다 동의한다면 그때 유상해서 그 재판 뭐 거기 판사 여기 앞에서 사행한다고 그래서 9월 16일 사행할 건데 저는 제 부분에 있어서 괜찮다고 그랬습니다. 안 받는다고? 아니 이게 그 적절하다 보고 적절하다고? 적절하고 다른 현재랑 적절하다고. 땅 주인이시네요. 그리고 죽기 전에 부모님은 안 죽고 제가 먼저 죽게 되면 어떻게 그 제가 소유하고 있는 어떻게 할 것인가까지 결정했어요. 네, 다른 선교사 언니한테 일단 맡겨놓고 그런 식으로 지난주 일입니다. 우리 부모님은 나이 많으셔서 조금 정리하고 있어요. 좋으시겠어요. 부모님 연세 드셔 가는 것은 별로 안 좋지만. 네, 그렇죠. 기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예, 땅이 없는 사람들이 참 많죠. 네, 그렇죠. 스페인도 그럴 것 같고, 그렇죠. 뭐 한국도 그렇고. 네. 사실 또 뭐 부동산, 땅, 집, 네. 하여튼 난리도 아닌데 부동산 정책 역대 부동산 정책이 성공한 사례가 뭐 거의 없는데 네. 거의 없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제 보면 땅이 있는 사람과 땅이 없는 사람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시각이 달라요. 그럴 수밖에 없죠. 땅이 있는 사람은 네. 자기 입장에서 부동산 정책을 바라보고 땅이 없는 사람은 또 자기 입장에서 부동산 정책을 바라보게 되고 또 땅이 있는 사람 중에서 많이 가진 사람과 적게 가진 사람은 또 그렇죠. 생각이 또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두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누구를 기준으로 삼아야 되느냐? 당연히 제일 가난한 사람들 그렇죠. 기준으로 삼아야죠. 우리 교회도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우선적인 선택. 이게 우리 교회의 복음적인 모습이잖아요. 당연히 이 세상에서도 그게 그래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자꾸 이제 이 부동산 정책이라고 하는 부분이 좀 이상하게 흘러가게 되는 것이 아닌가. 사실 우리가 하느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은 우리 공동의 소유잖아요, 그렇죠? 네. 물론 우리 사유재산이라고 하는 건 인정하지만 그것이 내가 내 돈 갖고 내 맘대로 하겠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이걸 자기 것처럼 잘 책임을 지고 잘 가꾸고 잘 보존시켜라 이런 의미로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거죠. 네. 그보다 근본적인 건 하느님 거죠. 레위기를 보면 하느님께서 그 말씀 안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 땅은 다 내 거다. 너희들은 내 옆에서 그냥 머물고 있는 이방인 혹은 거류민에 불과하다. 순례자처럼.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땅을 함부로 사고 팔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시애틀이라고 하는 미국의 도시가 있죠. 시애틀. 가보셨어요? 안 가봤어요. 미국에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저도 못 가봤어요. 네. 시애틀이라고 하는 도시의 이름이 그 인디언 추장의 이름에서 나온 거예요. 스커미시족이라고 그분 그 추장이 아주 위대한 아주 추장님이신데 그분이 강압적으로 이제 자기가 조상 대대로 살던 그 땅을 거의 빼앗기다시피 이제 하면서 이 미국 백인들한테 뺏겨요. 네. 그때 이제 사람들이 했던 연설, 또 그 편지, 아주 유명한 편지가 있는데 그분의 그 편지의 내용을 잠깐 이렇게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워싱턴에 있는 대통령이 우리 땅을 사고 싶다는 말을 전해왔다. 하지만 어떻게 땅과 하늘을 사고 팔 수 있나? 이러한 생각은 우리에게 생소하다. 신선한 공기와 물방울이 우리 것이 아닌데 어떻게 그것을 사가겠다는 것인가? 이 땅의 모든 것은 우리에게 신성한 것이다. 반짝이는 소나무 잎, 바닷가 모래앗, 짙은 숲속의 안개, 숲풀과 지저귀는 곤충들 모두가 우리 민족들의 기억과 경험 속에서 신성한 것이다. 이게 쭉 이런 이제 편지가 있어요. 쭉 그러면서 마지막에 갓난아이가 엄마의 심장 고동 소리를 사랑하듯 우리는 이 땅을 사랑한다. 그러니 우리가 땅을 팔면 사실상은 판다기보다는 그걸 빼앗기는 건데 우리가 했듯이 사랑해 달라. 우리가 했듯이 돌봐달라. 이 땅을 받았을 때처럼 땅에 대한 기억을 간직해 달라.
모든 아이들을 위해 땅을 보존하고 사랑해달라. 신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우리가 땅의 일부이듯 당신들도 이 땅의 일부이다. 이 땅은 우리에게 소중하며 당신들에게도 소중한 것이다. 우리는 안다. 신은 하나라는 것을. 빨간 사람이든, 이 빨간 사람은 이제 인디언들 얘기하는 것 같아요. 빨간 사람이든 흰 사람이든 사람은 나뉠 수 없다. 우리는 결국 모두 형제다. 프란치스코 성인 생각나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이런 개념 안에서 하나님께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모두가 다 함께 정말 골고루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땅도 마찬가지죠. 공공재라고 하는 것이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토지도 그냥 자기가 돈 있는 대로 땅을 다 자기가 독점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고 그것을 공공의 것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게 토지 공개 개념이라고 하는 개념인데 그런 것들 법제화해서 사람들이 비록 가난해도 삶의 보금자리 터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서 이렇게 그런 정책과 제도를 만들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 것들을 앞으로 잘 만들어 네. 가리라고 또 희망합니다. 스페인도 식민지 시대 때 네. 그 남미, 멕시코부터 아르헨티나까지 그리고 아시아 쪽에서는 필리핀 여러 가지 나라 식민 지배적 있는데 그 펠리페 세군도 필리핀 2세 네. 왕께서는 네. 그 어떤 다른 왕이랑 싸우면서 그런 질문했어요. 갖고 싶은 거 뭐냐? 네. 필리핀 갖고 싶으냐? 아니면 프라도 박물관. 프라도 박물관 어떤 거냐면은 마드리드 메인 박물관인데 그 박물관 안에 여러 가지 그 작품이 있어요. 네. 이게 아마 비싼 그림도 있고 그 박물관 자체가 엄청난 그 나라의 재산이고 보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왕이랑 싸우면서 필리핀 갖고 싶냐? 박물관 갖고 싶냐? 그래서 그 왕은 필리핀 도착했다. 그래서 필리핀 그 줬어요. 하지만 그 우리 왕은 그 선택은 잘못했다. 훨씬 가격 알았으면 그 프라다 박물관 필리핀보다는 훨씬 비싸다. 그 작품 나중에도 팔 수도 있고 그리고 시간 흐를수록 가격 올라가잖아요. 작품이. 그래서 그런 이야기 들었을 때 와 정말 이 한 나라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은 반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 박물관하고 비교하는 것도 정말 인권 좀 어긋난 것 같고 그런 시기도 있었구나라는 거. 스페인 역사 안에서 이런 일이도 있었대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또 땅하면 그 땅의 어떤 넓이만 생각하는데 사실 그 땅에 그동안 살아왔던 사람들 그 역사, 문화 이런 것들이 다 땅이라고 하는 개념 안에 들어있는 건데 사람들은 그것을 그냥 넓이 몇 평이냐 이런 것만 바라보는 그런 모습 천박한 거죠. 네. 그런 모습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정말 그 소중한 가치들을 함께 지켜나가면 참 좋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대전교구와 대전우리농 대전가톨릭 평화방송이 함께하는 Say 예수 듣고 계십니다. 세상 사는 이야기로 예수님과 수다 떨기 세이 예수 금요일 오후 여러분과 동행합니다. 함께하고 싶은 바람, 지켜주고 싶은 바람, 그 모든 바람을 담아 올 추석 소중한 사람들에게 건강을 선물하세요. 정관장. 제조 판매원 주 한국인상공사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함께하고 싶은 바람, 지켜주고 싶은 바람, 그 모든 바람을 담아 올 추석 소중한 사람들에게 건강을 선물하세요. 정관장. 제조 판매원 주 한국인상공사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이야기로 끓이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라면 함께라면. 어렸을 때 생각했죠. 양력 8월 15일은 광복절이라 놀아서 좋고 음력 8월 15일은 추석이라서 또 무조건 좋죠. 무더웠던 더위도 물러가고 서늘한 가을철로 접어드는 때 바로 그 추석이 코앞인데요. 오늘 함께 라면을 맛있게 끓여주실 분은
천주교 대전교구 성 빈첸시오 바오로의 정기호 요셉 회장님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안녕하세요. 불러주셔서. 네. 하시는 일이 너무 많고 이름도 너무 길어서 이제 천천히 다시 소개해야겠습니다. 천주교 대전교구 성 빈첸시오 바오로 회 대전교구 이사회. 아시는 분은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곳인가라고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예, 빈첸시오회는 그 정의와 사랑의 정신 안에서 개인 대 개인의 직접적인 그 방문 관계를 통해서 고통받는 이들을 도와주는 국제 평신도 카톨릭 단체입니다. 네, 먼저 하시죠. 나는 네. 존경스러운 단체고 나는 현진이도 같이 또 활동도. 나는 우리 예. 한 달에 한 번 우리 청년들 대상으로 예. 같이 봉사 활동하고 있는데 아까 그 건동의 집 뭐 땅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노숙인도 생각나는데 현재님은 겨울에 제가 알기로는 시작하셨는데 지금도 가을이니까 조금 추워지고 하니까 그 노숙인들 위한 하는 뭐 활동이나 노숙인들 위한 그 만남 어떤 거 하고 계시는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저희가 이제 올해는 이제 두 번째 겨울을 맞이하고 있고요. 작년에는 사실 영하 막 15도, 17도 그런 맹추위에 저희가 움츠리는 거리에 그 노숙 형제들 찾아갔었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아무것도 몰라서 그때 이제 그분들이 필요한 걸 하나하나 물어서 준비를 했었어요. 올해는 저 야외 텐트도 작년에는 한 평짜리를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올해는 2평짜리 야외 텐트도 준비하고 싶고 오리털 침낭이나 파카 이런 저 손바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미리 이제 준비해서 그렇게 올해는 좀 짜임새 있게 해서 올 겨울에 그 노숙 형제들이 좀 춥지 않고 외롭지 않게 지낼 수 있도록 준비할 것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활동할 때 나도 가봤었는데 대정역이나 그 여기 그 운행동 그런 쪽에서 많으신데 왜 그 지역에서 그 많으신가요? 이분들은 그 끼니가 가장 급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전역 주변에는 저 여러 가지 이제 그 성모의 집이라든지 문창동 효심정 또 개신교에서는 저 여러 급식센터들이 대전역 주변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걸어서 하루에 2끼 정도를 먹더라도 이제 걸어서 가까이 먹을 수 있는 곳이 대전역이나 그 중앙시장 그 주변에 다 있기 때문에 그곳을 벗어나지를 못하고 그곳에 항상 기다리죠 그분들은. 예. 그리고 자는 곳도 지하에서도 주무실 수도 있는 거 그런 이유도 있나요? 그분들은 이제 그 저희가 이제 돌보는 분들은 대전역의 그 역전의 대합실과 그리고 지하 상가의 계단 또 북부교나 은행교, 목적교 다리 밑에 있는 분들 돌보고 있는데 그분들은 그 지하도에 있는 분들은 이제 그 11시가 넘으면 이제 샷다를 내리면서 그때부터 이제 박스를 깔고 주무시고 그렇게 합니다. 이제 다리 밑에 있는 분들은 저희가 텐트를 준비해 드려서 그 텐트에서 이제 자유롭게 생활하고 계시죠. 예. 테스 가라사대에서 우리가 땅에 대한 이야기 했는데 네. 그 노숙인 하면 또 진짜 집도 없고 땅도 없고 어디 진짜 머무를 곳이 없는 그런 분들인데 그분들을 위한 그 활동 우리 빈첸시오 바오로에서 이렇게 해주시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정말 좋습니다. 그 대전역 인근 또 거기에 그 뭐 다리 밑에 또 거기서 기거하고 계시는 분들 대상으로 활동하시는데 그러면 그런 활동 어떤 활동을 구체적으로 하시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저희가 지금 그 하는 것은 작년에 처음 시작할 때는 월요일 날 새벽에 아침에 이제 7시에 모여서 식사 준비해서 아침 식사를 나눔을 했고 그리고 이제 저녁에 토요일 날은 저녁 때 이렇게 하고 이제 하면서 저희가 이제 미리 이제 그 방역품 뭐 코로 마스크라든지 뭐 소독약 또는 저런 생필품 뭐 팬티부터 뭐 러닝 면도기 이런 뭐 컵라면 뭐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선물 가방을 준비해서 나눔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전역 같은 경우는 한 20분을 지금 목표로 해서 이제 관리해서 방문을 하고 있죠. 네. 그럼 그런 것들을 이제 뭐 그런 거 거저 생기지는 않잖아요. 그런 네. 우리가 일상 안에서는 늘 뭐 자주 보는 생필품이지만 그분들에게 굉장히 요긴한 것들인데 뭐 누군가가 그것을 또 기부하거나 뭐 지원해야 그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러면 그런 기부는 누가 이렇게 하시나요? 예, 저희가 작년 12월에 처음 그 저희 교구이사회에서 이분들을 돕는 활동에 참여하자 해서 시작을 했었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 문창동의 효심정 그 급식센터에 만났던 그 탐방성당의 아브람 형제라고 있는데 이분을 문자를 보내서 이러이러한 활동을 하는데 좀 같이 참여를 합시다 해서 그분이 이제 같이 참여를 하면서 저희가 한 500여 분에게 이제 이런 내용을 문자로 공유를 했어요. 네. 이렇게 우리가 길에 나가 보니까 이렇게 어려운 분들이 계신데 이분들을 좀 도와주는 활동을 하자. 그래서 조금 도와주라고 이렇게 했는데 약간 150명 정도가 이제 응답을 해서 지금 저희가 얼마 전에 보니까 한 2,600만 원 정도 예. 후원금이 모아졌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근거로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빈첸시오 교구이사에서도 이 내용을 저희가 이제 그 사업 목표로 정해서 예산도 짜서 만약에 부족하면 그것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해서 이 사업은 아마 계속 많은 저희 본당 회장단들도 응원을 하고 있고 또 여러 분야의 신부님들도 이제 응원해 주셔서 아마 계속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 코로나 팬데믹 중인데 그 코로나 이 활동 그 상황 속에서 활동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을 텐데 어떻게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계시는지. 예, 우선 저희가 그 작년부터 해서 그 50차 정도의 활동을 했을 때 저희가 이제 식사 준비하는 이제 종갓집이라는 식당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동구청에서 경고장이 왔어요. 300만 원 그 과태료를 내야 된다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저희 그래서 동구청의 방역 총괄과하고 유산과를 방문을 해서 물어봤어요. 우리가 이렇게 노숙인들의 식사하는 게 사적인 모임입니까? 아니면 공적인 모임입니까? 이걸 물어봤더니 어린아이들이나 이런 노인들 돌보는 거나 이런 그 노숙인들 돌보는 것은 공적 활동이라고 예. 그렇게 이제 규정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할 일인데 사실은 봉사단체에서 해줘서 너무 고마운데 다만 그 거리 예. 그 식당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10테이블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10테이블은 5테이블만 쓴다든지 뭐 출입자 명단을 잘 쓴다든지 그렇게 이제 그것을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에서 저번 주차부터 출입증을 만들어서 저희가 오신 분들은 뭐 주민등록증을 전부 다 확인을 해서 그걸 보고 만약에 이제 저희 그 활동하는 중에 이제 확진자가 생겼을 때 그런 역학조사에 이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거 좀 준비해서 지금은 좀 저희도 마음 놓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회원들도 이게 사적 모임으로 보는 분도 있고 공적인 모임으로 이해하는 분도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도 그 전에 시작할 때 대전시청에 감염병 관리과라는 데 가서 그런 상담을 했는데 이제 일반인들은 그런 내용을 모르니까 이거 자꾸 이제 민원을 넣는 거예요. 구청에다가 그 식당에서 저렇게 많이 모이는데 그렇죠. 왜 가만 놔두느냐. 예. 그래서 그런 민원이 들어가서 그런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네. 지금은 저희가 이제 출입증도 만들고 그분들의 인적 카드도 전부 다 이제 만들어서 언제든지 무슨 일이 있을 때 바로 이제 그 역학 조사하는데 이제 협조할 수 있게끔 준비되고 또 저희도 다시 한번 이제 공적 모임이라고 이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예. 조금 이제 조심하면서 좀 자신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네. 이제 추석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사실 명절 하면 우리가 뭐 풍요로운 느낌이 항상 특히나 추석 같은 경우는 더 그렇고 그걸 사실 뭐 가진 사람이나 가지지 못한 사람이나 똑같이 어떤 명절하면 정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가난해도 그런 추석의 어떤 풍요로움이 전해졌으면 그들 안에 몸으로는 참 좋겠는데 그런 의미에서 막 군대에서도 혹은 기관이나 이런 데서 추석은 좀 특별하게 뭐 이렇게 뭐 뭔가 이렇게 특식도 나오고 막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 우리 노숙인 분들에게도 그래서 명절에 또 특별히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있으신가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늘도 이제 도마동 성당에 이제 협의회장하고 만나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올해는 그 추석 때 송편하고 예. 한과를 준비해서 식사하고 가실 때 그 선물 가방에 이제 같이 세트해서 자신만의 한과, 예. 자신만이 진짜 그 박스 안에 들어있는 송편을 좀 먹을 수 있는 예. 왜냐하면 현재
그 길에서는 누구 하나 떡을 주는 분은 없지요. 예. 그래서 저희가 좀 맛깔나게 만들어서 송편도 좀 선물하고 싶고 한과도 준비해서 본인만이 좀 여유롭게 그런 추석의 그런 추억을 좀 가지면서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 뭐 흔한 말로 가난은 임금님도 구제하지 못한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좀 가난함에 대한 부분은 예나 지금이나 큰 어떤 우리가 사회적으로 늘 또 우선해서 생각해야 할 부분이고 늘 고민해야 할 부분인데 근데 가난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노숙인뿐만 아니라 근데 특별히 우리 빈천시의회에서 특별히 노숙인들에게 집중하는 뭐 특별한 이유 뭐 이런 게 있나요? 예, 사실은 노숙인들은 한 평의 공간과 아까 그 땅 얘기도 하셨는데 한 끼가 절박한 분들이에요. 예. 제가 그 작년 겨울에 노숙인들의 이제 실태 파악을 하느라고 아침에 6시부터 밤 12시까지 계속 여러 차례 대전역 지하도 그 대합실을 이렇게 다녀봤는데 그러고 활동하고 나와서 집에서 제가 이제 잠을 잘 때 너무 좀 미안했어요. 그분들을 생각할 때 나만 이렇게 따뜻하게 자고 나만 이렇게 정말 땀 흘리고 나서 이렇게 편하게 씻을 수 있는 공간이 집에는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씻지도 못하고 그냥 지쳐서 그냥 길에서 그 종이 깔고 자는 그런 모습을 볼 때 굉장히 좀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이제 앞으로는 그 뭐 다 우리가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대전에 있는 분들은 그렇게 이제 그 어떤 일상의 생활로 좀 복귀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저희가 좀 그 참여해서 좀 같이 좀 돌보자 하는 게 가장 큰 취지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이게 일시적인 그 도움, 뭐 저녁 식사, 토요일 저녁 식사 아니면 물품 나눔 뿐만 아니라 제가 현일님이랑 같이 다녔었을 때 산담 길거리 가면 이 따뜻한 대화도 하고 그분의 상황 알아보고 조금 들어주고 그리고 가능하면 뭐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길거리에 있는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상담할 수 있는 부분 있잖아요. 전문적인 그 우리 신자들 그래서 연결해 주시고 그런 거 하고 그리고 지속적인 그 뭔가 이게 방법이 있으신데 조금 이런 그런 일시적인 부분 말고 오래오래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꿈 좀 알려주시면 감사할게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그 현재는 이제 그 행정적인 도움을 못 받습니다. 거의 한 반절 이상이 왜냐하면 이게 이제 노숙하게 된 계기가 이제 처음은 사업을 실패해서 집에 못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뭐 그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집을 못 들어가니까 이 주민등록이 이제 5년 10년이 되면 말소되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 정부에서 주는 여러 가지 혜택을 이제 못 받아 이번에 이제 5차 지원금도 못 받는 분들이 한 반절 됩니다. 예. 왜냐하면 주민등록이 없기 때문에 그게 없으면 그 지급을 못 받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는 방법은 물론 한 끼 한 끼 식사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이 제도 안으로 들어와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그 노숙인 하우스를 준비해서 거기에 주민등록을 등록을 해서 그쪽 주민센터에 가서 저 기초 그 생활 수급자가 되면 이런 주거급여나 생계급여가 나오거든요. 그런 걸 이제 받아서 일상으로 좀 복귀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노력을 저희가 계속 할 계획입니다. 예. 그래도 코로나가 이제 뭐 사실 언제 끝날지 지금 모르고 있고 앞으로는 이제 위드 코로나에서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어쩌거나 뭐 그전에도 늘 어려웠지만 앞으로도 계속 뭐 어려운 상황에 처해 계신 그런 또 노숙인들. 그래서 우리의 돌봄도 뭐 우리가 뭐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텐데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 관련해서 정말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렇게 도움을 또 노숙인들의 도움을 펴 나가시면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십시오. 예, 저희가 그 올해도 아마 이제 올 동절기가 시작이 되면 또 이렇게 이제 많은 그 노숙인들이 필요한 물품을 준비를 하게 될 거고요. 예. 그때 이제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시고 기도할 때 지금 기억을 해주셔서 이분들에게 필요한 많은 물품들이 잘 전달되고 또 얼마 전에 저희 이제 그 입주해서 살던 형제 한 분이 이제 심정지로 이제 돌아가셨어요. 예. 이제 그분이 아직 그 연고자가 확인이 안 돼서 지금 장례를 못 치르고 있는데 그분이 그 잘 정말 편안하게 그 세상을 좀 떠날 수 있도록 그 많은 기도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아픈 이야기예요. 여기 살 때 땅도 없고 죽을 때도 좀 슬퍼야 하는 사람도 없고 같이 슬퍼 줄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기도 부탁드리고 아까 생각했던 거는 지원금 못 받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아마 듣고 있는 사람 중에 급하지 않지만 지원금 받았다 생각하는 사람 있을 거예요. 어제 나는 아는 사람 중에 어제 오늘 받는 사람이 15만 원 다 받고 맛있는 거 먹으러 나가니까 저는 딱 살짝 생각했던 거는 지원금은 이번에 빈센조와 바오로회 후원하면 어떨까. 네.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 있으면 어디로 후원하면 좋겠습니까? 예, 저희가 우선 전화로 저희 이제 그 빈센조 사무실 전화가 626에 2041입니다. 그 일반 전화 그리고 핸드폰은 010-7543-5114. 네. 여기로 그 전화나 문자를 주시면 저희가 뜻을 한번 받아서 잘 이렇게 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요즘 뭐 인터넷 잘 되니까 인터넷에 네. 이렇게 우리 빈센시오와 바오로의 대전 이렇게 치면 아마 다 상세한 내용들이 맞습니다. 나와 있을 겁니다. 네. 하여튼 노숙인 하면 단순히 이제 집이 없다는 차원이 아니라 사실 가족도 없고 이웃도 없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정말 고립되어 있는 그런 분들인데 우리가 그분들에게 가족이 되어주고 또 이웃이 되어준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예,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까지 대전 가톨릭 평화방송 우리 대전 그리고 빈센시오 아바오르의 우리 정기호 요셉 형제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날 보는 너의 그 눈빛이
함께하고 싶은 바람, 지켜주고 싶은 바람, 그 모든 바람을 담아 올 추석 소중한 사람들에게 건강을 선물하세요. 정관장. 제조 판매원 주 한국인상공사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함께하고 싶은 바람, 지켜주고 싶은 바람, 그 모든 바람을 담아 올 추석 소중한 사람들에게 건강을 선물하세요. 정관장. 제조 판매원 주 한국인상공사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지금 방톡이랑 유튜브에 접속해서 댓글 남기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는 생방송으로 진행하지 않고 미리 녹음하고 있어요. 녹화. 그래서 이따가 5시에 이 녹화한 거, 녹음한 거 방송 라디오로 나갈 거고 유튜브로는 그 이후에 또 올릴 겁니다. 그래서 이번만 그렇고요. 다음에는 또 생방송 5시에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댓글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비는한 시간에 차분하게 저희 홈페이지에 이용하셔서 대전 가톨릭평화원선 홈페이지에서 새 예수라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셀비 댄스에 누군가 칭찬할 수 있는 사연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 나를 칭찬해도 좋아요. 그리고 소소한 Q&A라는 코너도 있습니다. 한이님과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모든 것을 물어보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선물도 드려요. 네, 대전 가톨릭 우리동에서 제공하는 유기농 상품 매주 선정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가톨릭 대전교구와 대전 우리농, 대전 가톨릭 평화방송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금의 선택. 대전 가톨릭 평화방송 Say 예수. 코리아에서 살고 있다고 외국 친구나 가족에게 말하면 꼭 물어보는 것이 있어요. 사우스 코리아? 노스 코리아? 외국 친구는 북한에서 살 수 없다고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대답할 때는 아직 남한에 살고 있다고 나중에 북한에 살 거라고 말합니다. 한반도는 분단된 나라입니다. 우리 일상생활과 큰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우리 신앙의 눈으로 보면 큰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은 하나입니다. 몸의 작은 부분이 아프면 온몸이 아프듯이 한반도는 하나입니다. 분단된 자체로서 아픔입니다. 그 아픔을 느끼지 못하고 지금 우리는 더 큰 아픔입니다. 몸에 아픈 부분이 있으면 아파해야 하고 아픈 부분이 있는데도 그 아픔을 못 느끼는 것은 더 큰 병이고 그만큼 온몸을 그 병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저는 하루에 10분이라도 한반도의 아픔을 느끼고 묵상하고 평화와 민족의 화해에 대해서 고민하고 싶어요. 같이 해보실래요? 네,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스페인에서 오신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우리 한반도의 평화와 또 통일을 누구보다도 이렇게 바라고 계시는 모습을 보면 감사하고 네, 신기하죠. 네, 기쁩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는 통일을 그러니까 한반도의 평화를 바라지 않는 것 같은 사람들이 좀 많이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닌데 일부가 그렇지만 그래서 오히려 뭐 남북 긴장, 뭐 전쟁, 막 대치 뭐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이익을 보려는 사람들이 자꾸 그냥 분단 상황을 더 악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몇 있는데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 선교사님 마음처럼 남북이 서로 하나가 되는 그런 때가 꼭 오기를 다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송교사님 말씀 딱 들으니까 우리 바오로 사도의 말씀이 생각나요. 우리 고린도일서 12장에 그 말씀 중에 이 부분이 생각나는데 사실 지체는 많지만 몸은 하나입니다. 눈이 손에게 나는 네가 필요 없다 할 수도 없고 또 머리가 두 발에게 나는 너희가 필요 없다 할 수도 없습니다. 몸의 지체 가운데서 약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오히려 더 요긴합니다. 우리는 몸의 지체 가운데서 덜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특별히 소중하게 감쌉니다. 또 우리의 점잖지 못한 지체들이 아주 점잖게 다루어집니다. 이런 기조를 쭉 있으면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지체입니다. 네. 그래서 아픔을 느껴야 되는데 아픔을 못 느끼는 것도 큰 아픔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 불감증, 우리가 고통, 아픔을 느낄 줄 안다는 건 어떤 면에서는 사실 건강한 사람들이 느껴요. 그렇죠. 그런 걸. 예. 그렇죠. 그러면서 그거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게 되고 누군가 어떤 사람 고통받는 사람을 보면 그걸 보고 정말 불쌍히 여기고 또 내 마음도 아프고 예수님처럼 그렇죠. 근데 그걸 보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 마음이 병든 사람들이죠. 네. 오히려 그런 모습들이 사실 우리를 더 가슴 아프게 하는 그렇죠. 그런 모습들인데. 그 상관 없다고 생각하는 거는 따로따로 있다라는 거는 생각하는데 우리는 하나잖아요. 그렇죠. 뭐 신자든 신자 아니든 한 몸이고 현재 자매고 그래서 아파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네. 제 최근에 발꿈치 조금 아픈데 발꿈치만 아픈 거 아니라 진짜 기분까지 다운되고 온몸은 되게 공감해요. 네. 그래서 우리도 인간이나 인류가 뭐 아프리카나 뭐 남미나 북한이나 어딘가 아픔이 있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가 아파하는 거는 자연스러운 거죠. 네, 그렇죠. 그런 마음들을 갖는다는 게 우리 인간성인데 그런 마음들이 점점 사라진다는 것은 우리 인간성이 점점 상실돼가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인간성을 회복한다는 것, 그건 우리 주위의 그런 아픔 또 슬픔에 공감하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안아주는 이런 모습들이 사실 우리 남북 뭐 화해 일치하니까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는데 우리 삶에서 시작되는 그러한 정말 아파하는 이들에 대한 공감 이것들이 사실 그 처음 시작이어야 되지 않는가.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죠. 아까 뭐 노숙인이라든지 그렇죠. 우리 가난한 그 식구들. 예. 태초에 하느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 사실 그보다 더 정확한 말은 태초에 하느님께서 사람들을 창조하셨다. 사람들. 예. 한 사람을 창조한 게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사람들. 결국 우리는 서로 그렇게 하느님 안에서 한 자녀, 형제, 자매로 하나 연결된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지체로서 창조된 사람들인데 살아가면서 이걸 깨닫지 못하고 그냥 자기 혼자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서로를 더 아프게 하는 모습으로 자리하게 됐죠. 네, 그리고 병 중에 안 아픈 병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 병은 더 큰 병이잖아요. 네. 뭐 암이나 이런 병들은 뭐 없는 것처럼 느끼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마어마 그렇죠. 보조 있고 어마어마 지금 해결할 수 없는 거고 오히려 네. 뭐 감기나 이렇게 작은 병들은 엄청 아프죠. 네. 그래서 우리도 이게 안 아픈 것들은 그 병이 없다라는 것보다는 더 심각한 일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 표시일 수도 있어요. 네. 지금은. 맞습니다. 뭐 징후라고 그러죠. 징조. 그런 징조가 있을 때 우리가 미리 알아채고 그것에 대책을 세우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징조를 못 알아채고 있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손쓸 수 없는 상황까지. 우리 기후도 그렇죠. 기후도. 지금 지구가 울부짖고 막 아파하는데 나랑 지구랑 별개인 것처럼 지구를 손목분처럼 생각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더 이상 손쓸 수 없는 그렇죠. 그런 상황까지 가면 코로나 팬데믹도 어떻게 보면 지구의 아픔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러한 상황을 빨리 그냥 없어졌으면 좋겠다. 뭐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런 아픔이 주는 깨달음을 생각하고 뭐 지구가 더 이상 아프지 않게 또 그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또 아프지 않도록 하는 공동의 노력들이 또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대전 가톨릭 농민회와 함께하는 대전 가톨릭 평화방송 세이 예수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상 사는 이야기로 예수님과 수다 떨기 세이 예수 금요일 오후 여러분과 동행합니다. 함께하고 싶은 바람, 지켜주고 싶은 바람, 그 모든 바람을 담아 올 추석 소중한 사람들에게 건강을 선물하세요. 정관장
제조 판매원 주 한국인상공사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함께하고 싶은 바람, 지켜주고 싶은 바람, 그 모든 바람을 담아 올 추석 소중한 사람들에게 건강을 선물하세요. 정관장. 제조 판매원 주 한국인상공사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함께하고 싶은 바람, 지켜주고 싶은 바람, 그 모든 바람을 담아 올 추석 소중한 사람들에게 건강을 선물하세요. 정관장. 제조 판매원 주 한국인상공사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함께하고 싶은 바람, 지켜주고 싶은 바람, 그 모든 바람을 담아 올 추석 소중한 사람들에게 건강을 선물하세요. 정관장. 제조 판매원 주 한국인상공사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살다 보면 먹고 싶은 것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죠. 아주 작은 궁금증도 성의껏 풀어드립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평소 가졌던 궁금증 홈페이지에 남겨주시면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송 교사님은 최근에 가장 궁금한 거 있어요? 아마 청취자분들 못 느꼈겠지만 나는 여기 옆에니까 진짜 살 많이 빠지셨네요. 진짜. 제가 살을 많이 뺐습니다. 몇 킬로? 왜 빠지셨는지 얼마나 빠지셨는지 궁금하네요. 제가 8킬로 빠졌어요. 8kg 정말 많이 빠지셨어요. 제가 뭐 아파서 하고 뭐 고민해서 빠진 건 아니고 단식했습니다. 단식? 예, 그냥 아무것도 안 먹은 단식은 아니고 사순 아닌데. 사순절 아니지만 일단은 몸도 비우고 마음도 비우고 그래서 비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좋은 걸로 채우려고. 우리 사람도 사실 비우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좋은 걸로 채우려고 하는 거죠. 아니면 왜 갑자기 하셨어요? 제가 지난 8월에 김대건 신부님 후손이다 보니까 8월 달에 아주 방송도 많이 출연하고 막 여기저기 막 불려다녀갖고 뭐 거기서 막 토크도 하고 그랬는데 8월 한 달 내내 그 KBS에서 충청의 문화예술관이라고 하는 그 1분짜리 캠페인처럼 나온 거기에 제가 출연했는데 이제 보니까 용 아니더라고요. 얼굴. 그 돌아가신 그 레슬러 이광표 선생님 얼굴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좀 새롭게 좀 새로운 스타일로 변신을 해야겠다 해서 그때부터 좀 단식을 했는데 단식이 그냥 뭐 단식 투쟁하듯이 아무것도 안 먹고 이렇게 하지 않고 아무것도 안 먹으면 결핍이에요. 결핍. 그렇죠. 그러니까 아프죠. 효소를 먹어요. 필요한 부분. 예. 그래서 그것에서 해독 작용, 디톡스 다이어트라고 그래요. 효 단식이라기보다는 효소 절식이죠. 효소 절식 프로그램에서 20일 했어요. 오, 진짜 많네요. 예. 10일 동안 절식하고 8kg 빠질 수가 있겠네요. 보식하고. 정말. 예. 힘 빠지지는 않아요? 우리가 옛날에 밥심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밥 먹고 힘내는 거. 네. 그래서 이제 뭐 일할 때, 뭐 근력을 쓸 때 그런 밥심은 밥을 안 먹으니까 없는데 그냥 일상생활 이렇게 막 무거운 거 들고 이런 거 말고 일상생활에서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렇구나. 근데 한번 송 교사님도 저 단식에 대해서 아직은 좀 신앙심 조금 모자라요. 예. 자세한 얘기는 다음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가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때입니다. 네, 명절이라고 하죠. 예, 그렇죠. 명절이면 만날 가족을 챙기고 조상들에게 바칠 새 곡식과 과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한편 즐거우면서도 마음이 분주합니다. 분주한 가운데 어려운 이웃도 챙길 수 있는 마음의 한 자락을 들여놓는 여유와 실천도 필요한 시간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지금까지 기술 김현석, 정준영, 성창훈, 연출 최순희 프로듀서, 지금까지 대전교구 김용태, 마테오 신부였습니다. 네, 여기 스페인에서 에스텔 선교사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추석 잘 보내시고요. 바이바이. 한가위 잘 보내세요.